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셔틀 외교의 일환인데 청와대는 국빈급 예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한국을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은 양자, 다자 모두 포함해서 이번이 4번째이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7번째 개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2번째 셔틀 외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나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동에서 개최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이 본인의 어떤 그 고향을 방문을 한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개인의 그러니까 본인의 고향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뢰에 대한 것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상징성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국빈 방문에 준하는 수준의 예우를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고 수준의 의전과 환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동 방문 일정에는 전통문화 체험뿐만이 아니라 지역 일정까지도 포함이 되면서 문화와 지역 교류까지 외교 의제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을 갔었고 넉 달 만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으로 답방을 하는 건데 고향을 찾아간다는 의미도 상당하고 또 그 외에 안동에서의 정상 외교가 갖는 상징적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상회담을 지방에서 개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이제 지방 외교가 갖는 의미를 하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양국의 수도에서 하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도 도쿄와 서울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처음이 아니죠. 24년 만인가요? 2004년 이후니까 21년 만이네요. 21년 만에 일본의 총리가 21년 만에 지방을 방문을 하게 됐고 네. 그 이후에 지금 양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양국 관계가 안정화 시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방에서 개최되는 만큼 아무래도 양국 정상 간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유대감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역시 그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뭐 그게 식문화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전통놀이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동의 경우는 사실 한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국의 전통 문화와 그리고 유교 문화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서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뿌리가 함께하는 곳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미에 더해서 문화적인 의미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합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수도 중심에 기반했던 양국의 외교가 지역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상 외교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 정상의 신뢰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한일 정상회담은 우선은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양국이 왔다 갔다라고 하면서 셔틀 외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 가운데서 양 정상의 정서적인 교류와 그리고 신뢰 구축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지난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이렇게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미중 간에 논의되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의 국제 정세, 특히나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이러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얼마나 한일이 협력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할 때 항상 나오게 되는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조세이 탄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유해 발굴된 유해에 대해서 DNA 검사를 하기로 양국이 합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합의가 이제 얼마나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이행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협력이 강화되는가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또 이런 협력 강화는 양 정상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또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회담 당시에 두 정상이 함께 드럼을 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양 정상의 케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정상회담에서 정말 우리 두 정상이 드럼을 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의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친밀감과 신뢰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했을 때 국내적으로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해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해 우려했던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양 정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또 직설적인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양 정상의 케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호 케미, 신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아무래도 우선 한일이 당면에 있는 과제는 둘 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어떤 공동 대책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할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볼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공동 대응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사실 중동산 원유라든지 LNG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고 에너지 수급 그리고 선박 안전 그리고 자국민 보호까지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 모두 이 부분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축 물량 협력이라든지 혹은 에너지 수급 정보 그리고 나아가서 핵심 광물 그리고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화, 해상 운송에 대한 안전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양 정상이 만나는 안동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 또 인적, 문화적 교류를 넓힐 수 있는 문화 외교도 펼쳐진다고요. 네, 안동은 한국에서도 가장 한국적이고 유교 문화의 중심지라고도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더욱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그 문화 외교의 일환으로서 안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안동 하회마을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 행사로 알려져 있는 선유줄불놀이에 대해서 이번에 좀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 놀이는 한국의 전통 문화의 미학과 정치적인 것들을 정취를 함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에는 이번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안보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서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이것이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로 연결이 되는 모습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정상외교 때 관심을 모으는 게 만찬에 또 어떤 메뉴들이 올라올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그 고향 음식들, 안동의 전통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만찬 메뉴가 준비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는 항상 이제 음식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요. 네. 우리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안동 찜닭이라든지 안동 소주 같은 것들이 등장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번에는
보면은 안동 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인 수은자빵의 음식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한식이 오른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군자는 벗을 맞이함에 있어 정성을 다한다라는 안동의 선비 정신을 음식에 담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어느 해부터였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의 음식 그리고 주류를 함께 등장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의 전통주와 나라현 지난번에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죠. 나라현의 사케를 함께 올린다라고 하고요. 한국의 전통 다과와 일본의 전통 다과도 함께 올라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면 유독 세계 정상들이 안동을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부자까지도 안동을 찾았었는데 이렇게 글로벌 정상들이 안동을 주목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한국적이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정신 문화가 살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한국다운 도시라는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한국과 외국의 정상이 함께 방문하는 거는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외교 행사들이 결국 안동이라는 공간 자체를 한국의 문화와 품격 그리고 정체성을 함께 보여주는 장소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한국 문화의 정수 안동에서 한일 관계의 훈풍을 키우게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앞으로 한일 공동의 대응 방안도 논의가 되겠죠?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역시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은 무역과 안보 현안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그리고 대만 문제, 공급망 이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또 30여 분간 통화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맞춰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내일 이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주목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결국 한미일 공조 체제 안에서의 경제 안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동북아 외교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번 상황. 자, 그러면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안동 방문이 앞으로의 동북아 외교 정세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번 회담의 최종 기대 성과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한일 관계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전례로 남으면서 도쿄와 서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하며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특히 올해 양국 정상이 서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동북아 정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소통 채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한미일 공조 체제를 기존의 안보 협력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경제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더 나아가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더 함께 해 나가고 또 안정적으로 제도화적인 측면에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